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트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공매도 이후 시장은 우리가 예전 같이 불안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그 매수의 강도들이 차츰차츰 나아지는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1월 들어서 우리가 수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매번 얘기했지만 올해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매수의 강조가 되게 좋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투자자들 보면 11월 들어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2조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관은 1조 4천억, 금투는 1조 7천억. 오늘 나홀로 개인들만 매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공매도 금지 이후에 개인들의 매도가 한 3조 3천억 정도 나왔고, 그 후탁은 1,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의 변화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양시장, 코스닥, 코스피 지금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또한 선물도 매수가 2조 7천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중요한 거는 외국인 단들이 매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게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건 연말까지는 매수 강도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매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나쁠 것 같지 않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손해봤던 그 상황들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시장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항상 변하는 게 시장이고 영원할 수 없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의 트렌드를 우리가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저울질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승자 포트폴리오, 패자 포트폴리오. 많이 올라갔던 건 떨어지게 되고요. 많이 떨어졌던 건 올라가는 게 이 시장 경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면 올해 내내 올라갔던 그 업종의 종목들은 많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일이 떨어졌던 종목들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어. 그래서 업종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섹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2차 전지는 우리가 생각 외에는 업종의 비수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대로 사이클을 보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되게 가장 움직임이 활발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쪽 네이버, 카카오도 밑에서 바닥에서 반등을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다음에 게임주 역사적으로 한 2년 내내 조정을 강하게 받았던 게임주들도 바닥에서 반등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좀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기저효과, 턴어라운드에 대한 단어가 만들어지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스몰 랠리라고 하죠. 그 랠리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을 잘 선택하는 게 가장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튼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되게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제가 2시간 동안 열심히 스터디 상담, 포인트를 딱딱 집어줘서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026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인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코프로 H이고요. 네. 비중은 20%고 네. 평단은 92,700원입니다. 그래요?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사진지로 이제 소재주 네. 발표해서 네. 또 전망이 좋을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그 또 평판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조정인지 아니면 네. 그냥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 하락폭인지 네. 도저히 기다릴 수도 없고 네.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을 살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아까 그 모멘텀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라 그래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이게 첫 번째고 실적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변화. 환경산업 쪽이거든요. 에코프로 쪽은 그렇게 보면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성 이게 먼저 갖다 생겼는지 안 땡겼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현재를 반영시키거든요. 앞으로 좋은 일을 먼저
같이 땡겨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 선반영이라 그래요. 그죠? 네, 가격이 맞습니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게 네. 선반영이죠. 왜 그러면 좋은 거를 갖다 땡겼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시점에 되면 정말 다음에도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는 것들이 의구심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이제 조종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업종 사이클이 자체가 계절적인 그 성수기냐 비수기냐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고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이런 것들은 또 소비와 연결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사는 가격의 위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위치가 나한테는 합리적인 가격이냐 합리적인 가격이지 아니냐.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똑같은 물건을 싼 데 가서 사는 게 좋아요? 비싼 데 가서 사는 게 좋아요? 딴 데 사는 게 좋죠? 그죠? 그럼 이 위치가 네. 100원짜리가 200원 되면 비싼 거죠. 그죠? 맞습니다. 100원짜리가 50원 되면 어떨까요? 싸죠. 그죠. 그럼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어느 위치에도 어떻게 사느냐. 뭐 이거는 사는 사람이 주체가 누구냐도 우리가 봐야 될 거고. 그러면 네.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어디 가격이에요? 한번 우리가 점을 혹시 TV 틀어놓으셨어요? 네네네. 점을 한번 꽉 찍어볼게요. 여기가 어디예요? 딱 92,000원짜리면 이 자리죠? 예, 맞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가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예, 근데 많이 우리 올라가요. 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어때요? 딱 어느 가격이에요? 딱 한번 봐봐. 옵션의 중간이고. 그쵸, 중간. 그죠, 중간. 딱 중간이죠. 네. 중간이라는 네. 거는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애매한 가격이잖아요. 그렇지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이제. 네. 사면 포인트에서 아예 싸든가 아예 비싸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중간 자리는 이 변곡점이라 그래요. 위로 가도 손색이 없고 밑으로 떨어져도 어중간한 그래서 이 자리가 이 변곡 자리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면 고점과 저점에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경원에 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아라 라는 그 주식 경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식 경원에서 중간에 사서 위로 파세요, 밑으로 파세요. 그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매한 안 가격이기 보신 것 때문에. 같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애매한 가격이잖아.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위치를 잡을 때 중간에서 잡으면 위로 트면 좋겠지만 위로 안 틀 수 있는 조건은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은 지수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수에 영향을 받죠. 받죠. 그러면 우리가 9월 달에 네. 사신 가격이 9월 정도 되잖아요. 그때 시장이 네, 어땠어요? 이렇게 빠졌죠. 예, 그때부터 하락 그때 빠졌죠. 바닥에 그러면 이 종목도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죠. 근데 그냥 두셨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손해보는 손해 보는 게 싫으니까. 근데 우리가 네, 반대로 생각해요.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우리가 권투를 이렇게 스파링하는 타이슨도 막 힘이 센데 내가 한 대도 안 맞고 이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얼른 치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치유를 하지 않은 게 좋을까요? 빨리 치유해야죠. 사실은 치유하는 게 맞지만 네. 주부 입장에서 손절 범위를 벗어나면 그게 손절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를 많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티값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티값, 시간. 네, 맞습니다. 시간을 주면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의 고통은 빠지면 기다리거든요. 올라가면 또 금방 팔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사이클인 거잖아. 몇 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내 본전만 오면 팔잖아요. 네. 그게 우리 개인들이 심리 분포대로 보면 0%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다렸다가 다시 오면 내 본전 오면 팔고 이 시간의 타임이 고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간이 좀 걸려요. 예전에도 에코프로 HN을 좀 그 높은 그 단가에 사서 그 선생님한테 한번 그 상의를 했었어요. 네네. 했었는데 네.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저 주변 제 동생이 또 같이 해요. 뭘 주식을요? 저하고. 네. 그래서 네. 그 선생님하고 상담했는데 그냥 우리 네. 기다리자 네.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도 어떤 한 기대치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네. 일정 부분 금액은 손실을 봤지만 네. 마음의 위로는 손실을 보지 않고 네.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상담을 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건 좀 시간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네네. 이게 이제 중간값이 여기에 이제 이게 여기는 이쪽 우리가 산 포인트는 우리가 타점이라 그래요. 어느 자리에서 네네. 올라가서 우리가 내가 사는 위치를 볼 때 타점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작은 그림이라 그래. 이렇게 보면 이 사이드의 가격의 범위가 좁지만 지금 어때요? 이렇게 사이드의 범위가 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값이 어디냐? 다시 9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요 네. 라인에서 다시 튀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팔지 저 말고. 생각에는 92,000원에서 3,000원을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네. 거기서 못 올라가면 팔아야죠. 힘들지 예. 않을까? 네, 맞아요. 잘 보시는데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있어서 네, 맞아요. 사실은 제가 좀 비중이 원래 10%였는데 단가가 높아서 제가 지금 10%를 더 추가해서 평가를 낮춘 상태에서 이제 하지 마세요. 왜 예, 그러냐면 예. 여유 자금이 있으면 굳이 이 종목보다 올라갈 수 있는 사이드에 있는 업종들이 예.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선택하는 게 예. 나아요. 이 종목만 보지 말고 지금은 시장이 종목이 떨어진 게 너무 많고 너무 좋은 주식이 싼 가격에 맞습니다. 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는데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제가 보는 차트가 92,000원에서 3,000원을 맞아요.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 팔아야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거기가 매물대. 매물대가 가장 많이 예, 맞아요.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삐쭉삐쭉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네, 맞습니다. 여기 삐쭉하고 여기 삐쭉한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이거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발로 밟으면 피나요, 안 나요? 나죠. 낮죠. 아프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를 딱 띄워놓으면 우리 피는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이 9만 원대 네, 여기가. 그게 매물대라가. 네, 매물대예요. 여기가 거래가 많이 들어와 예.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이 맺히는 가격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할 때는 여기서 한번 팔아준다.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고. 근데 이때가 92,000원대 완렀는데 시장 자체가 활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지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그 비수기예요, 비수기.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상황이 됐을 때 시장에 더 활력소가 있다면 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92,000원까지는 9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굳이 팔지 말고 시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한 내년 4월, 5월쯤 되면 조금 업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봄 돼야 가지고 돼요. 있습니다. 예, 저 네. 배터리 같은 경우 2차 전지는 좀 봄이 되면 좀 더 활기를 떼요. 그다음에 겨울 때는 어차피 그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은 이 자동차 판매량이 되게 부진해요. 그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그 배터리 성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 전기차나 자동차들은 거의 겨울 땐 비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추우니까 전기차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내수에 소비되는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요. 왜 그러냐면 차량이 연식이 바뀌어가지고 판매가 많이 안 일어나요. 제가 3분기 이후부터 좀 줄어드는 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내시고 꼭 수익 내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휴마시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800원에 25%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좀 많이 떨어졌다, 저점이겠다 하고 네. 그 찬바람 불면 좀 이렇게 그 감기 좀 그런 것 때문에 괜찮겠다 해서 샀는데 네.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를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업종의 네. 섹터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로 다 다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제약 바이오도 옛날에는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었어요. 시장의 네. 기대치를 미리 반영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제약 바이오는 실적이 없는 건 못 가요. 네.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뭐가 기대가 됐다 이러면 막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 뭔가가 네, 그랬죠. 뭔가가 모멘텀이 나온다고 막 급등을 하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네, 네.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사람이 이제 지나 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대보다 실망이 더 컸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적이 좋은 것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주식을 할 때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를 볼 때는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덩치라고 네. 그래요. 덩치가 조그만 건 이제 절대 안 가요.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종근당이나 이런 덩직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되게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많이 움직였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막 거의 이제 정고점까지는 거의 다 와 있고, 그다음에 정궁당도 뭐 기술 이전의 수축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게 뭐냐면 정확히 파이프라인이나 정확히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안 가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라고 그러죠. 그 테마는 잠깐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롱런할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을 선택할 때는 실적을 이제 베이스로 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월달에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뀐 거는 실적이 좋으면 급등하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 더 세게 밑으로 막 빠져요. 이게 이제 시장의 트렌드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선진화 주식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재료 때문에 움직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 기업의 펀드멘탈이라고 하면 이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이 벌고 성장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고, 그전에는 재료, 야, 이 재료가 시장에 인기가 있을 거야. 그럼 막 움직였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형단을 매매할 때는 그래도 백그라운드가 잡혀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000원은 가격은 이제 기술적으로만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3,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하는 게 나아요. 그대로 그냥. 그냥 드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반발이 이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3,000원 라인이고, 그다음에 코스닥에 이제 제약 바이오를 할 때 이 회사가 좋다 안 좋다 우리가 좀 구별하기는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를 보냐, 수급을 보는 거예요. 수급.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나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은 안 좋아요. 특히 이 시가총액 작은 제약바이오는 기관들이 사줘야 돼요.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들은 섹터를 보더라도 제약바이오의 그 종목, 기관들이 많은 종목을 많이 움직였어요. 바이오 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기관들이 많이 사주는 걸 사시고요. 그래서 3,000원까지는 홀딩하면 돼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참고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한국 단자야. 한국 단자 사셨어요? 네. 최근에 한국 단자 종목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세요? 네, 많이 들어와요. 그 많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다. 관심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연기관, 신환경차, 뭐 이런 그 실적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두 가지 이 매매의 기법을 가져가야 돼요. 실적은 어때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2,350원이요. 비중은요? 5%요. 근데 왜 안 파세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 시점을 언제쯤 한 8만 원 선 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나 아주 여쭤보려고. 그러셨구나. 이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사람마다 뭐 생각이 다 다르고 판단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죠?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종목을 볼 때 수익을 어떻게 챙기냐라고 하면 저는 수익 주면 그냥 안 놔둬요. 그냥 챙겨와요. 그걸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사람은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죠. 이렇게 실적이 좋고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으면 쭉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이렇게 오늘 샀으면 내일 팔아야 돼.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팔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간값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간값 언저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보면 여기 고점,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8만 원대가 어디예요? 여기 보면 딱 중간이 있죠. 네. 이게 월봉이에요. 여기 월봉 이렇게 딱 한번 봐보세요. 네.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이 사이드에 이제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이게요. 이 사이드에 어디에요? 여기 고점과 저점에 딱 어디에 있어요? 중간값 있죠? 네네네. 그죠? 근데 여기가 내가 사는 포인트라면 잘못 산 포인트고요. 높게 샀다는 거죠. 그죠? 요 밑바닥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밑에서 사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죠? 이게 6만 원, 아까 6만 2천 원대면 지금 수익 중인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참 변곡이라고 보면 돼요. 요 자리, 요 변곡이잖아요. 여기서 못 올라가니까 밀리고, 여기서 또 못 올라가니까 밀렸어요. 그럼 이걸 뚫으냐 못 뚫으냐의 한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반 정도 팔아주는 게 나아요. 중간값에 변수가 있잖아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여기가 좀 매물이 있어요. 네. 그죠? 이 매물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여기를 뚫어가는 에너지가 더 세거나 힘이 있거나, 그다음에 매수 강도가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지켜보겠지만, 여기서 머물거나 여기서 버겁거나 그러면 수익을 챙기는 게 낫겠죠. 왜? 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줬을 때 팔고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는 세요. 세다는 거는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위치를 볼 때 아까 얘기했던 모멘텀은 우리가 이 모멘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어요. 이걸 스몰캡이라고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네. 이제 메이저들이 정확히 사고 있어요. 이제 개인보다는 이게 파란 게 개인이거든요. 근데 여기 빨간 네네. 거하고 녹색을 보면 기관은 외국인이야. 왜 살까요? 아. 왜 살까요? 안정적이니까. 네. 가격이 싼 자리에서부터 땡겨 올린 게 이게 외국인 기관이라니까 이렇게 네네.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는 거죠.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게 좀 좋아진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다음에 성장성도 좋아진다. 그렇게 사 올리는 건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이제 힘을 보는 거예요. 힘을 보면 이 올라갈 때 보면 캔들을 한번 봐봐요. 뭐가 많아요? 장대 양봉이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빨간 선 그 이제 빨간 게 많죠. 빨간 봉. 네. 빨간 봉이 많다는 건 뭐예요?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강도가 네. 세다는 거는 뭐냐? 빨간 봉이 나오는 이유는 이 빨간 봉, 파란 봉 나오는 원리는 혹시 아세요? 이 빨간 봉이 왜 나오는지, 파란 봉이 왜 나오는지 그 원리를 아세요? 아니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침에 시가가 딱 100원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3시 네. 반에 장이 끝나잖아요. 근데 100원에 시작했는데 150원이 됐다 그러면 빨간 봉이 나와요. 네네.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 그럼 네. 시가보다 종가가 100원에 시작했는데 50원에 끝났다. 그러면 얼마? 음봉이 나오겠죠. 그죠? 네네. 근데 이거는 시가의 종가가 다 어떻게 해요? 빨간 게 많잖아요. 네네. 그럼 뭐가 많아요? 사자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네. 맞죠? 이게 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에너지가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강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를 잡아주는 힘이라 그래요. 가격이 위치라고 얘기할 때는 지지와 네. 저항을 해서 이 선들 있죠. 이게 선들. 이 네. 빨간, 이 검은 선, 그다음에 뭐 빨간 선, 그다음에 뭐 초록 선, 이렇게 선들 있죠. 이게 뭐냐면 네. 에너지. 이 힘을 이제 지지해주는 에너지예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이 중요한 그 15일 라인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 15일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들어오죠. 네. 이 15일 선이 되게 중요한 선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네네. 시장이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21선을 쓰지 않고 15일선을 써요. 좀 더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네네. 21선이 사람들이 보면 뭐 기준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뭐 세력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21선이 깨지면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빠질 때는 이걸 조금 더 당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딱 정확히 15일선 맞고 꼬랑지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기 네. 보면 여기가 15일선이에요. 딱 맞고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 종목은 시장 대비 강하구나. 이거 누가 땡겨 올리거나 땡겨 올릴 때 누가 올리냐? 아까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올린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힘이 강한데 이 5일선 있죠, 5일선. 네네. 이 5일선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렇게 급등주잖아요. 각이 높잖아요. 이렇게 보면 각이 높죠. 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네. 가파르게 아, 올랐죠. 그럼 5일선이 깨면 매도를 치는 게 나아요. 아, 5일선 네. 따라가잖아요. 지금 5일선하고 이 네. 7일선, 15일선에 움직여야 되는데 5일선이 이 데드 클로스가 날 때 거기서 수익을 챙기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5일선 위에 있죠. 네네. 여기 검은 선 5일선 있죠.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네. 위로 탁 치면 한 반 정도 팔고 반은 좀 더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이걸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 위치를 이쪽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저쪽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를 한번 유심 있게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를 판단해서 야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하면 다른 종목도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갖다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맞는 건지 이거를 이제 내 걸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 지금 한 8만 원까지는 보이는데 8만 원 못 올라간다 그러면 매도 치고 반 정도 팔고 8만 원 넘어가는지 보면 돼요. 8만 원 넘어간다 오히려 또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8만 원짜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8만 네네. 원짜리는 좀 반 정도 팔고 지켜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롯데지주 28,000에 30%요.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면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한 몇 달 됐어요. 그래요? 한 8년 됐어요. 오래됐네요. 그죠? 네네.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좋고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을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방법은 이제 사이클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어떠냐, 그다음에 얼마만큼 조정을 받았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빠질 만큼 빠졌어요.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어요? 네. 이게 큰 그림이거든요. 여기 TV 혹시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꼭지를 만들고 어때요? 지금 한 4년 정도 빠졌잖아요. 고점 찍고 여기 보면 네네. 2017년부터 빠져가기 시작해서 어때요? 올라갈 때도 되게 많은 긴 사이클을 잡고 그다음에 큰 사이클을 잡고 밑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게 위치를 볼 때 우리가 이거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인기가 없다는 것들은 뭐냐? 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주사 같은 경우나 이런 그 사람들이 소외되는 업종이라 그래요. 뭐 렌탈, 뭐 그다음에 뭐 이 롯데주주는 뭐 저 호텔도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주주사 쪽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소외되는 그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잘 봐야 돼. 사이클. 지금 봐봐요. 이 사이클을 볼 때 이 바닥에서 이게 움직이는 사이클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그다음에 또 방향을 틀면 또 이 방향으로 계속 빠지죠. 이제 빠질 때 우리가 뭘 보면 되면 이 검은 선을 한번 보세요. 검은 선. 네. 이 검은 선이 어때요? 얘가 이렇게 네. 올라가니까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얘가 이렇게 빠지니까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검은 선이 위로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검은 선이 이렇게 빠질 때는 이 주가가 조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럼 여기 보면 검은 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면 뭐냐? 야, 주식 이 종목은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는 추세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여요. 그럼 위치는 어디까지 보여나요? 이렇게 보세요. 그 여기 보면 이게 월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월봉은 위치를 얘기할 때 보고 흔히들 봐요. 근데 특이점 있죠. 이 자리에 오면 올라가고 또 이 자리에 오면 이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오니까 또 올라가네. 그죠? 그다음에 또 요 자리에 오면 떨어지고 요 자리에 오면 떨어지고 요 자리에 오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얘는 뭐를 만드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박스권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큰 그림에서 요 자리는 사고 요 자리는 팔고. 그러면 이 자리는 어디서 팔면 될까요? 그죠? 요 자리. 그러면 그걸 모르는 거죠. 여기 왜 몰라요? 이거 똑같이 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빠지고 그죠? 잘 봐봐요. 네. 여기 오면 또 이렇게 빠지죠. 그럼 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요 자리에서 팔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박스권이라 그래. 이렇게 우리가 네. 그러면 요 자리에 사서 좀 중장기적으로 4만 원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4만 원까지요? 예, 거기까지 이렇게 끌고 가도 4만 원이 높다 그러면 3만 8천 원, 3만 9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요 자리에서 떨어지고, 요 자리에서 네. 떨어지고, 그럼 요 자리에서 떨어지고, 그럼 요 자리는 올라오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도 이제 추세라고 하거든요. 추세가 아까 일봉에서 바닥에서 61선 올랐으니 월봉으로 볼 때 이 가격은 나한테는 싼 가격이구나. 그래서 내가 시간을 주면 3만 8천 원까지는 올라가는 흔적들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예측이 나는 거예요. 네네. 어렵지 않죠?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3만 8천 원까지 홀딩.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죠. 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뵀는데요.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 좀 실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유해 드리니까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오프라인에서 찝어줄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은 부평, 내일은 강남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요. 안내 보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많은 것을 조금 짧은 시간에 지금 이해를 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메모지를 갖고 와서 뭐 제 말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조금 제가 정리하는 모습들을 메모해놔서 다른 종목도 접목시키면 이 스터디 상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항상 메모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포인트를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푸른 저축은행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8,900원에 10%예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한 네. 10일에서 15일 정도 됐나요? 네. 그 확 어느 뛸 주인이 때. 좀 괜찮다고 그러길래 한번 사봤어요. 아, 그래. 안 괜찮은 주식은 없거든요. 그냥 죄송합니다. 나쁜 주식은 없어요. 다만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나쁜 거죠. 나한테는 그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네.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죠. 내가 알아야 네. 보이는 거 아닐까요? 네네. 내가 알아야 보이고, 내가 눈을 떠야 눈에 밖에 세상이 보일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식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이 회사가 돈을 네네. 많이 벌느냐, 돈을 먹고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냐. 이게 덩치라 그래요. 인기가 있는 네. 것들은 너도 나도 사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봐봐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1,300억이에요. 그럼 되게 조그만 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평상시에 기업 봐봐요.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저축은행이 뭐 그동안 이자에 은행들이 다 실적이 괜찮아요.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움직임이 네. 없죠. 이거 봐봐요. 네네. 이거 뭐 거래가 없죠. 그 거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한 15일 전에 좀 사면 이렇게 저축은행 뭐 인수 그다음에 뭐 매각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것도 움직인지도 모르셨어요? 알았죠. 이게 사실 매수가가 8,900원이에요. 예. 8,900원, 8,900원인데 또 물 타셨나요? 또 단가를 낮춰. 8,900원에 산 거예요. 8,900원, 7,900원이 아니고요. 네네. 그럼 이거 팔지 왜 안 파셨어요? 8,900원인데 지금 뭐 지난달에 매수가 그냥 그 근처인데 여기서 엊그저께 뭐 9,500원까지 네, 가고 맞아요. 그러길래 움직였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 한 10,000원은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네. 기다리고 있어봤더니 네. 별로 움직임이 약하네요. 약하는 게 아니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요. 잠깐은 이슈를 만들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거래가 네. 없어요. 이거 봐봐요. 이거 어때요? 네, 맞아요. 이게 매수 매도 하루 종일 매수 매도 하는 거래거든요. 이게 지저분해요, 네, 안 네.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죠. 그죠. 맞아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거기에서 야 이거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래 10,000원까지 기다려볼까?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종목은. 움직임이 네네. 없는 거예요. 사람 관심이 없으니까 나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왜? 한 네. 번에 움직일 때는 막 10% 막 이렇게 막 20%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거 한번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매일같이 있잖아요. 걸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매도로 걸어 놓으세요. 보고 있지 말고 그냥 9,300원 정도의 아침에 이제 매일 네. 매도를 걸어 놓고 보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팔릴 네네네. 거예요. 갖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못 팔아요.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네. 후루룩 올라갔다 후루룩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후루룩 빠지는 이유가 아까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9,100원에서 8,950원까지 훅 빠져버려요. 몇 주만 팔아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래가 없는 것들 사라고 하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인기가 없는 걸 사라고 하는 건 이게 희망 고문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네네. 이런 거래가 없는 거 하지 말고요. 시가총액 작은 거 하지 마세요. 지금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다 바겐세일이에요. 정말 좋은 물건들이 50% 싸게 판다 그러면 좋은 거가 싼 거 사야죠. 아예 싼 거 사는 것보다는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을 사지 마세요. 알겠죠? 한 번 더 튀어 올라오면 알겠습니다. 매도하시면 돼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앉아서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가격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네. 정말. 매수가 얼마세요? 제발. 19만 원에 15%입니다. 결국 또 높네요. 네네. 많이 마음고생 하시겠어요. 이게 제가 20만 원 넘었는데 네. 손절도 좀 하고 네. 물도 좀 타고 이랬는데 네. 타고 나면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높냐, 얕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요. 주식이라는 게 이제 메커니즘이 이 기업의 펀드멘탈 실적이 좋아요. 앞으로 성장성이 있어요.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기대치를 먼저 갖다 쓰고 그 안에는 거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주식도 똑같아요. 우리 집 근처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집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갔죠. 올라가죠. 왜? 나 지금 아직 결정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막 올라가요. 막 왜요? 기대감 때문에. 그럼 그 안에 뭐가 껴요? 거품이라는 게 껴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뭐 이번에 봉지적 가격은 100원인데 사람이 이제 가격, 수요와 공급이라 그래요. 이게 가격이 이러느라고 하거든요. 그럼 막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또. 근데 얘가 되게 좋은데도 막 파는 사람이 많아. 그건 뭐예요? 얼마만큼 가치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건 높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걸 이제 거품이라 그래요. 이 자산 시장의 거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품이 일어나야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이게 이제 인기라고 하는데, 근데 인기가 이제 어느 끝까지는 갈 수 있는 인기를 영원하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노래를 보면 돼요. 노래 가수를 보면 그 곡이 영원히 1등은 아니잖아요. 맨날 바뀌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순위가 바뀌죠. 근데 우리는 네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그죠? 네네. 이 SK 이노베이션 1등이야. 앞으로도 계속 1등이야. 나한테는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위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업황이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는 어떨까, 내년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봐요. 내년에 좋은 거를 갖다 썼기 때문에 내년 이제 가을 때, 겨울 때 되면 비수기야.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겨울 때 되면 비수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쇼티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되게 많이 열광을 했고 그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그 거품이 껴 있다는 거는 본질적 가치의 내용들이 껴 있는 거예요. 성장성은 앞으로 주식을 하면서 2, 3년은 2030년까지는 모든 패턴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내가 앞으로 5년, 2년 후에 지금 어떨까라고 하면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요? 딱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솔루션을 드릴게요. 그죠? 제가 네. 이게 판단이 안 쓰니까 그쵸, 제가 예. 전문가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했죠. 도움을 좀 도와줘야 되겠죠? 예.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음에는 있잖아요. 이 네. 60일선이라 그래요. 이제 이게 이제 겨울이 올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때요? 잠바 따뜻한 옷들을 꺼내잖아요. 왜? 네네. 이제 겨울이 오니까 추워지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도 똑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대형주는 60일선이 되게 중요해요. 60일선. 이게 추세라 그래요. 이 검은 선들 있잖아요. 검은 선 이렇게. 요 검은 선 있죠. 네. 이 검은 선대로 네네.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 검은 선이 위로 올라갈 때는 주가가 움직이고, 검은 선이 이렇게 빠질 때는 뭐예요? 주가가 떨어져. 이게 추세선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어때요? 이 검은 선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주가가 빠질 확률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 검은 선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럼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이제 알겠죠? 이제 떨어진다고 그러면 네네. 이렇게 막 확 떨어져요. 그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이 고점 봐봐요. 거기에 보면 한 2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형주는 어디까지 빠지냐면 거의 50% 빠져요. 가격이 고점 찍으면 거의 한 50%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22만 원에 빠지면 10만 원까지, 11만 원, 12만 원까지 딱 맞고 반등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 50%까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꺾인다 그러면 얘는 좀 더 빠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알겠죠? 그럼 50%에서 네네.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가격은 어때요? 싼 가격이야. 싼 가격이에요, 지금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좀 더 사가지고 내가 한 올해 정도 끌고 갈까? 첫 번째. 아니야. 어느 정도 오르면 난 다른 종목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선택지에서 나눠야 돼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좀 요 가격이라면 좀 떨어질 때보다 모아가는 게 나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럼 좀 더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정말 이게 2차 전지를 사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더 사실 수 있으세요? 아니, 지금은 조금,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하면요. 그 사놓고 좀 시간이 있으세요? 좀 끌고 가도 된다 하는 그런 여유 자금이라면. 네네,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사놔요. 그러니까 좀 더 밀린다. 그럼 한 얼마 정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다냐면요.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여기서 오잖아요. 13만 원 깨진다 그러면 네네. 그때부터 사면 모으세요. 요 자리 만약에. 13만 원이 깨지면 조금씩. 여기서 조금씩. 지금 내가 그래도 이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마이너스 된 네. 날 있잖아요. 마이너스 이렇게 음봉 나온 날 있죠. 네네. 마이너스 네네. 때 1%씩 사세요. 마이너스 오늘 1% 만약에 지금 오늘 1.95 빠졌으니까 1% 사고 종가에 또 이제 네네. 빨간 날은 사지 말고 빨간 봉이 나올 땐 사지 말고 음봉일 때만 사세요.
그럼 좀 나눠서 살 수 네.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자리는 합리적인 가격에 좀 사놓고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17만 원이 되잖아요. 17만 원이 된다 그러면 그때 한번 꼭 전화 주세요. 아, 17만 원네. 네, 17만 원. 예, 거기까지는 이게 중간값이라 그래요.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 요까지는 거의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하는데 요 라인까지 네네. 올라갈 수 있고 2차 전지는 지금 사면 되게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에요. 고점 대비 거의 다 50% 빠졌어요.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지금 가격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합리적인 거죠. 고점에서 50% 빠진 종목들은 거의 사더라도 시간을 좀 올라가는 확률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네네. 아까 61선 깨질 땐 사지 말자.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61선이 깨진 그 종목은 50%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음에는 40에서 한 60% 빠진 선에서 사놓으면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건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값.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자연 반등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걸 요약해서 좀 정리해놓고 그렇게 사시면 다음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홀딩 하세요. 알겠죠? 네네. 그러면 네. 12만 원에서 13만 원 네. 밑으로 네, 그 언저리에서 사세요. 1%씩 네, 매수하고 매수하시고 그냥 주세요. 예, 봄까지. 17만 원 정도 되면은 매도하지 말고 전화 주세요, 꼭. 네, 알겠죠? 전화. 예, 아우, 그때는 이제 감사합니다. 위쪽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꼭 전화 주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좀 걸릴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제이스택입니다. 매수가 비중은요? 12,550원에 비중 15%입니다.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OLED 쪽 관심 있어서 네, 사신 건가요? OLED 쪽도 있고 2차 전지 쪽 사업도 좀 한다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지만 이 가격의 변화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이게 진짜 오래되신 것 같은데 갖고 계신지 네,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이거 꽤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네. 한 2년 된 것 같죠. 2, 3년? 네. 그죠? 네. 이렇게 갖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요? 이제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이 좀 크게 성장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인도 쪽에 네. 내년에 대규모 수조가 이제 나올 거라고 해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거를 들고 있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는데요. 2년 네. 동안 내가 들고 있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 너무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굳이 나는 이 종목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년 동안의 이 시가총액을 보면 1,400억이잖아요. 예. 되게 작잖아요. 그죠? 작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네. 작죠. 그 작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가치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2년 동안 네. 시간 동안 시가총액이 1,000억 밑으로도 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5천억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이 가격 위치는 이 선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2년 동안 투자하기에는 조금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보면 지금도 앞으로도 이 가격이 올라오면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오래 걸려요. 12,000원까지 내가 올라오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12,000원 오면 이 종목은 그냥 팔아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너무 좋은 주식이 정말 많은데 저 같으면 뭐 이 종목을 팔아서 그냥 2차 전지를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바에는 성장성이 확고된 그 업종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종목은 그냥 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7,500원부터 그다음에 여기 11,500원. 이 안에서만 계속 움직일 거예요. 더 이상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전략을 쓰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거의 이제 변화가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좋은 것 같으면 주가가 많이 레벨업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시장에 소외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은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박스권이라 그래요. 고점. 여기 저점.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이 종목을 요 안에서만 팔면 돼요. 그래서 11,500원이나 11,500원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 그러면 이거 들고 있으면 손실은 안 볼 수 있습니까? 거의 언저리까지 올 수 있어요. 저번에도 12,000원까지 왔잖아요. 예. 거기 자리가 꼭지예요, 꼭지 머리.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도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매도 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의 일부.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영구 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네. 매수가 76,100원에 17%요. 그래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 한 7월 달에, 6개월 달에 샀어요. 아, 그래요? 올라오죠. 네네, 요새 조금 제가 올라오고 있어요. 주장창 셀트리온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삼성전에 네네네. 그죠? 올라오죠. 그거 보고 샀어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 이제 희망을 보는 그런 그 라인이라 네. 이 모아가는 거죠. 이렇게 모아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팔지 말고요.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셀트리온 삼성전은 좀 더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제 다음 목표가는 이 8만 원이거든요. 이 8만 원이 넘어가면 위로 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8만 원까지 내가 조금 단기적으로 볼 거다라고 하면 8만 원에서 반 정도 팔고요. 아니야, 난 좀 네. 끌고 갈 거야라고 하면 9만 원까지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8만 원대 한 반쯤 팔고 또 조금 내려오면 또 사도 될까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잘하시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이게 가격의 다운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네. 기관들이 지금 사는 업종을 보면 이 두 가지 가장 좋은 거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SK 하이닉스 얘들 많이 사고 그다음 제약바이오를 많이 사요. 특히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삼형제 이쪽에 포진이 많이 돼 있어요. 두 가지 업종, 그다음에 게임주도 많이 사고 이렇게 많이 다운돼 있는 업종을 산다는 거는 앞으로 이 종목이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제가 가장 얘기하는 이유는 주주 환원 정책을 되게 많이 쓰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네네. 하는데 그나마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기업을 보면 뭐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주를 많이 생각하는 거는 셀트리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기업이 그나마 제약바이오는 이 거버넌스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뭐 횡령 배임 뭐 조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은 딱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종분당 뭐 이런 거 한미 이런 그 기업들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의 삼성전자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면 돼요. 그렇게 네. 우리가 보고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우리한테 실망은 주지 않은 지금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멘토님, 그럼 지금 조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요. 네, 그렇게 네, 한번 감사합니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2부도 열심히 스터디 상담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메모지에다가 제가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 포인트를 잡아주는 걸 메모해서 내 종목과 접목시키고 앞으로 한번 메모를 했던 그 종목을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한번 적용을 시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0분 쉬고 10분 후에도 열심히 스터디 상담할 테니까요. 차 한 잔 드시고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감사합니다.